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산철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급형 전기차들, 속칭 말해서 부자들이 사는 전기차들 보시면은요, 인산철 배터리가 단 한 종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불나면 어떡하지? 이겁니다. 불나면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 안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성능이나 그리고 또 뭐 기술적인 가치 이런 거 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포르쉐 브랜드라고 하면은 성능적인 장점, 타이칸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외에 뭐 벤츠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전기차 있잖아요. 이런 전기차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안전입니다. 물리적인 안전, 충돌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얼마나 잘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자연 발화의 가능성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고 나를 잘 지켜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리튬 인산철이 삼원계 대비 불이 안 난다, 진짜 안전하다, 이거 하나만큼은 뭐 삼원계가 절대 따라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미래 전기차에서 삼원계를 밀어내고 리튬 인산철이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소재가 좀 저렴하든 아니면은 뭐 성능적인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에서 단점이 있던 간에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뭐라 위험한 걸 감수하겠습니까?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안전한 걸 찾죠. 그러면 다 그렇진 않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불이 안 납니다. 이건 정말 안전합니다. 이건 전기차에 만약에 적용될 경우 여러분들이 화재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기정사실화된 내용들을 마케팅 요소로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서 삼원계의 그 불안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전기차 대신 인산철을 쓰십시오라고 해서 부자들에게만 마케팅을 했을 텐데 그런 전기차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인산철 종주국인데, 정말 중국은요, 인산철 전기차를 타는 사람과 삼원계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생활이 안정돼 있고 수입이 일정한 사람들은 인산철 거의 안 탑니다. 물론 반드시 안 탄다가 아니라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삼원계를 탑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중국의 국민들은 샤오퐁, 니오, 그리고 지코에서 나오는 전기차 중에서도 삼원계를 집습니다. 리튬 인산철은 쉽게 말해서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그래도 중국은 자동차의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기차로 대중화를 빨리 이룩하겠다, 전기차 굴게 하겠다. 중국 사람들이 리튬 인산철을 오래 접했기 때문에 잘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불이 안 나고 정말로 안전하고 삼원계 위험 요소가 제거된 그런 배터리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인산철 탑재된 전기차를 손에 집었을 텐데, 그 시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리튬 인산철 전기차가 몇 대 안 되기도 하지만 생각도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모델 3, 모델 Y,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을 굳이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구입하려고 하냐면 저렴하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비용을 좀 아껴서 다른 데 좀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돈 없는 사람만 산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동차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리튬 인산철은 좀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시된 그런 목적의 배터리고,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리튬 인산철은 그 특성이 훌륭하고 삼원계보다 더 안전하고 불이 안 나고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싼 제품, 그리고 비싼 제품, 고급 제품, 대중적인 제품,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의 경제적인 환경이 늘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다만 몇백만 원의 지출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뭐 한 2, 3천 정도 더 지출을 할 수도
그런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상품이지, 3원계를 몰아내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대세가 되고 그리고 불이 안 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뭔가 리튬 인산철을 올려치기 하려는 그런 소식, 그런 정보들에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규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최대한 돈을 아끼고 이런 데 의미가 있는 대신에, 전기차에 사용됐을 때 0.5C 파워뱅크나 ESS에서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화재 위험이 좀 낮고, 그리고 SOH를 길게 가져가서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전기차에서는 전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차에서 2C, 3C, 4C 뭐 이렇게 올렸는데도 리튬 인산철이 4,000의 충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재도 안 나고 그러면,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배터리에 관심을 안 가질 리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조사에서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자,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시설을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최대한 포장해서 재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특화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포장하고 이걸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치를 아주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마케팅 천재들이 막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적용했을 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수명도 막 4,000회, 충방전 4,000회 뭐 이렇게 보증하는 거 보셨잖아요, 파워뱅크에서. 이게 전기차에서도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400km 정도 간다고 치고 4,000회면은 160만 킬로입니다. 160만 킬로미터를 개런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전기차 만들어서 보증하는 기업들 보면은요, 3원계보다 길게 보증하는 곳이 없습니다. KGM은 국내 시장에서 리튬 인산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본인들이 만든 배터리도 아니고 블레이드 배터리는 BYD에서 사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다 쓰는 걸 자기들이 100만 킬로미터를 10년간 보증하겠다라고 무리수를 두는 거죠. 물론 좋은 거예요. 제조사가 이렇게 해준다는 건 그걸 뭐 나쁘게 보거나 그거 말이 안 된다, 사기다 뭐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BYD 보증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터무니없는 보증 키로수거든요. 일례로 이 테슬라 모델 Y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하게 됐을 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보증 기간이 더 짧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길어야지. 가장 장점이라는 게 충방전 시 SOH 저하가 훨씬 더 리튬 인산철이 유리하고 불도 안 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화재 건수도 그래요. 이게 BYD의 전기차 화재 많이 일어나는 거 외부에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뭐 말도 못합니다. 그 화재 건수. 알려진 것만 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엔 2년 동안 80대도 넘고, 외부에 노출된 것만 그래요. 중국은 불리한 소식은 외부에 노출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다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이러면 그보다 안전하지 못한 일반 LFP 배터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명확하게 순리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특성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귀한 기술력이고 더 진보된 기술력이고 더 기초가 탄탄한 기술력인데 가격이 더 훨씬 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싸면 제조사가 너나 할 것 없이 리튬 인산철을 일반 대중 모델에서부터 고급 모델에까지 넣어야 되잖아야. 그리고 고급 모델에 넣어야 될 당위성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잖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고급형 전기차들은 죄다 3원계란 말이에요. 죄다. 이 사람들이 리튬 인산철이 안전한지를 모르고 있어서, 정보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보력도 더 많아요. 기술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 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대비 정보력이 더 폭넓고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죄다 3원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환경되고 수입되면은 리튬 인산철 전기차 안 살려고 그래요. 테슬라 선택하실 때도 보면 대부분 여유 있는 분들은 3원계, 뭐 듀얼 모터 이런 것들 선택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여건이 안 되는데 3원계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 사세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3원계가 지금 빠르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불과 500만 원도 안 난다. 몇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3원계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부분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화재 건수 그리고 또 수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원계가 전기차에 적용됐을 때 또 리튬 이산철이 전기차에 적용됐을 때 3원계가 훨씬 유리합니다. 늘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힘센 사람이 가벼운 거 들 때 부상률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50kg 밖에 못 드는 사람이 막 40kg, 50kg 짐을 옮기다 보면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고 건강상 문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성실해서 뭐 10kg, 20kg 요 정도 가벼운 짐을 들 때는 훨씬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50kg 밖에 못 드는 사람이 40kg, 50kg 이거 다루다 보면 쉽게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40kg, 50kg 짐을 하루 종일 해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다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뭐 문제가 이런 건 아니죠. 하다 보면 또 반복되는 작업 노동 강도 때문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3원계가 리튬 이산철과 전기차에 적용됐을 때 그런 특징을 보인다. 출력 밀도, 에너지 밀도는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늘 우리가 뭐 평균 C레이트가 0점 몇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실제로 급가속을 하거나 그리고 또 빠른 충전 급속으로 걸거나 그리고 또 자동차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이런 때라도 출력 밀도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적어요. 이게 모든 물리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원계 전기차가 비싼데 어떻게 사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러네요.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으나 지금 EV3 보세요. 3원계 그것도 NCMA 최신 공정에 281A 셀을 탑재를 하고 있고 실리콘 코팅까지 음극재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도 3200에서 3600 그 사이에서 책정이 되고 가격이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1km 환경부 기준으로 510이에요. 이거 실제로 운행해 보시면 600 넘게 타는 겁니다. 리튬 이산철 탑재한 전기차가 이제 흉내도 못 내는데 토레스 EVX가 리튬 이산철 탑재했는데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역전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토렉스 EVX는 차가 크죠. 4.7m고 EV3는 4.3m인데 휠베이스는 또 똑같아. 그러니까 실내 캐빈은 토레스 EVX나 EV3나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초에 EV5가 나옵니다. EV5가 4.6m예요. 근데 이 모델도 400 중후반대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이렇게 가면서 가격은 EV6나 i5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는 본격적인 대중화 전기차 시대를 이제 열게 되면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인산철 이거 가격 저렴하네 해서 단점 많은 부분들을 다 그리고 또 인산철 배터리 겨울철에 얼마나 신경 써요. 출력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주행거리 줄어드는 거 제일 문제가 충전이 빠르게 안 된다라는 게 리튬 이산철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인데 이런 것들 최대한 불편이 덜한 3원계 전기차가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나올 거고 그리고 2026년도면 비슷해지거나 아마 역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유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왜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안 살까? 그리고 제조사는 이 사람들에게 안전을 마케팅하기가 정말 LFP가 좋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걸 왜 마케팅의 전면에 세워서 이건 절대로 불이 안 나고 그리고 수명도 길어서 환경에 제대로 기여합니다. 이런 문구를 왜 안 쓸까? 그 머리 좋고 이익과 관련해서 조금의 빈틈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 대단한 자동차 제조사가 왜 그걸 안 할까? 답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시게 되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막 혼동스럽다고요. 이럴 때는 인생을 관통하는 기본 핵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의외로 아 그렇구나 하고 명확하게 결론이 쉽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